강사님 저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인생이 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 자신에게 너는 진짜 이것도 못하고 또 이것도 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이거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게 계속 가야 하는데 힘들어서 내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얼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는데요. 제가 스트레스 받는 약간의 노이로제가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직원분들이 그만둔다고 할 때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이제 제 행정 이 모든 거를 봐주시는 이제 역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2년 근무했나? 근데 이제 다른 회사에 벌써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랬죠. 아니, 나쁘지 않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더 큰 회사에 갈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김미경 원장님이라든지 뭐 이제 오은영 박사님 연구실에 갈 수 있다. 이제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무실에 이게 중요한 역할이니 조금 기간을 주고 해야지. 그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제 죄송해요. 뭐 그래서 얘기는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전 희한하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러면 그걸 받아라. 그래서 이제 지원자들이 벌써 쫙 오더라고요. 이게 전에는 그냥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조금 제가 스트레스에서 가벼워지면서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원자들이 그 지원서를 보내죠. 제가 제일 먼저 뭘 볼 것 같아요? 얼굴이요? 제가 제일 먼저 얼굴을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얼굴 아니더라고요. 자기소개도 아니에요. 경력도 아니에요. 건강한지를 봐요. 회사를 몇 번 바꿨나, 그리고 그 회사에 얼마 근무했나. 대학도 안 봐요. 제일 싫어하는 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6개월 근무하고 다른 회사 1년 근무하고 또 다른 회사 6개월 근무하고 다른 회사 1년 반 근무하고, 이게 너무 많은 분. 근데 다 좋은 회사예요. 제 회사보다 훨씬 크고, 그것도 전 딱 싫더라고요. 그러면 뭘 보려고 하는 걸까요? 성실한가? 끈기가 있나? 지루함을 버틸 수 있는가? 전 그거를 제 사무실에선 1순위로 생각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제 사무실 그 포지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생은 살다 보면 지루해져요. 어느 날 보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음식도 다 그 맛인데 계속 먹어요. 그러면 덜 먹을 때도 됐잖아요. 옷도 계속 입어보면 나중엔 입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옛날에는 이렇게 막 옷 입고 다녔거든요. 막 이렇게 옷 입는 게 좋아서. 근데 어느 날 몸이 지치니까 그냥 옷 입는 게 다 귀찮더라고요. 여러분, 옷도 이쁘게 입는 건 몸에 힘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힘 없죠? 저는 이렇게 힘이 없을 수 있나? 그리고 왜 단체로 오늘 하얀 티를 입고 오셨지? 끝나고 합창하시나? 이렇게 점점 옷 입는 것도 귀찮고. 인생은, 자, 이런 날이 올지 몰랐는데 저보다 더 연배 있으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날 살다가 제 직장 그만두는 거 이해하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년 똑같은 일을 어떻게 버텼을까? 저는 올해 21년이 됐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직장에 어떤 사업을 어떤 사람과
10년, 20년 살아낸 게 있을 거예요. 30년, 40년. 여러분이 가장 오래 하신 건 뭐예요? 지금 연수로 보면 강사님 저는 10년 이상 해본 거 있어요. 제가 직장이든 그런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맨 앞에 보시는 뭐 10년 하셨어요? 저 27년이요. 27년! 네. 뭐예요? 이제 원장 됐어요. 원장이 됐어요? 네. 어디예요? 어린이집. 그럼 처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 네. 그만하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그만하고 싶은데요. 그때마다 누가 이렇게 손길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더 갈 수 있게 힘을 주셨고. 그만하고 싶을 때? 네. 그래서 같이 버티고 왔고 오늘도 같이 우리 이런 어린이집에서 같이 일하시고 있는 원장님 와서 힘 받으라고 왔습니다. 같이 오늘 이 콘서트로 힘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네. 제 힘 빠지는 건 생각 안 하고요. 아이고 웃겨. 고비 한 몇 번 오셨어요? 27년 하시면서. 3년 차, 6년 차, 9년 차는 이 일을 계속 할까 말까의 그런 3년 주기가 오고요. 5년, 10년, 15년, 20년 되니까 이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바꿀까 말까 하다 보니 그냥 오게 되더라고요. 일단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뭐 꾸준히 직장 다니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그거는 진짜 리스펙트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그래서 못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서가 있고 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를 구분할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가야 하는데 힘들어서 내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얼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거를 구분하고 그거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구분하고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강사님 저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인생이 다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해도 전 그분의 인생은 소중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을 돌아보되 본인을 나무라지 마셔라. 자기 자신에게 너는 진짜 이것도 못하고 또 이것도 하다가 또 그만두고 또 이거 하다가 또 그만두고 그래도 괜찮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도 당신은 나무다. 꼭 영광의 꽃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간이 되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부모로부터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쓸모 없게 됐어요. 어느 날 은퇴해서. 그러니 너무 힘이 빠져요. 우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어머,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왜 이렇게 우셔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셨어요? 저의 과정보다는 결과만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과정을 봐주는 것보다 선생님의 결과를 네. 보고 선생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저도 음. 25세. 25세.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좀 세상 경험이 없는데 10년을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야 그건 진짜 아니더라고요. 결혼하면 정말 힘들었고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 집은 또 아빠가 보증을 쓰셔가지고 수용불륜자가 되셨네요. 시댁 분들이 저한테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무슬루그스키, 개나리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꿈을 아직 접고 접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젖은 날개를
조금 말리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꽃이 나무에서 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벚꽃 같은 거 보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여의도에 갔는데 저 차 타고 지나가는데 전 차 썬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가 되게 잘 보여요. 근데 여자분들 두 분이 놀러 왔나 봐요. 벚꽃 그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한 분이 친구를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영상하고 뭐 사진으로. 그랬더니 얘, 야 빨리 찍어. 그러더니 나무를 빵 차더니 빨리 찍어 이년아. 그 나무를 왜 찼나 봤더니 이 나무를 차면 얘가 그 잎이 후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이거 돌면서 그 빨리 찍으라는 거예요. 인스타에 올려서 자랑해야 되니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렇게 꽃이 예쁘게 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랑하고 그 나무 곁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꽃이 안 피어. 근데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꽃이 핀 때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열매는 보통 꽃이 져야 시작된다는 거예요. 꽃은 자존심, 인격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나이 먹고서요, 인격의 냄새가 나야지 자존심의 냄새가 나면 참 보기가 좋지는 않아 보여요. 나이가 들수록 참 인격적이시다. 이게 칭찬이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그분은 참 덕이 있으셔. 자, 70이 넘으면 야, 그분은 되게 덕이 있으시고 어른 같지 않냐? 이게 칭찬이지. 70이 넘었는데 똑똑하시더라고. 아주 똑똑하셔. 이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나이를 70, 80 돼가지고 저렇게 살지? 사람이 7, 80이 되면 인격적이고 5, 60만 돼도 그분 되게 진짜 사람이 되게 좋아. 5, 60만 넘어도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칭찬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꼭 열매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 최근에 인간은 너무 자존심 상하면 죽어버리는 거 아세요? 자존심 센 사람은 내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자기 이미지 저 사람이 망쳤다고 생각하면 죽이고 싶거나 죽어버리려고 해요. 꽃이 떨어졌다고 열매가 왜 죽습니까? 나무가 열매가 시작되는데. 최근에 본인 자존심이 떨어지신 분 슬퍼하지 마세요. 때가 온 거예요. 열매가 시작될. 그 열매 안에 씨가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씨 안에 열매가 몇 개 있는지는 더 몰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아도 우리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생각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거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인지, 이건 견뎌야 할 것인지, 이거는 정리해야 할 것인지. 근데 나중에 조금 후회가 많이 되는 건 뭐냐면 그때 견뎠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못 견딘 게 후회되네. 회사를 위해서요? No! 순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 세상 어디를 가나 할 수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이 뜻을 세운 그 길이라면 고난은 힘듦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힘들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힘들다는 것은 일산의 몸짱 아줌마가 말씀하셨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중력을 반복해서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때 우리가 생기는 것은 두 가지. 첫째, 힘. 두 번째, 아름다움.
일산 몸짱 아줌마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중력을 반복해서 뭐 한다고요? 거스르는 행동이다. 이 행동을 반복해서 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힘이 생기고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 전 중력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법칙인데 매우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일하는 거 힘들고, 공부하는 거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남녀관계 힘들고, 인간관계 힘들고, 삶 자체는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자연스러움에 가까워요. 근데 그것을 닥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힘드니까 이게 아닌가? 그걸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힘이 생기는 힘인가? 내가 건너가야 할 힘인가? 여대에서 강연할 때 여학생이 질문했죠. 교수님, 오빠가 군대 갔어요. 기다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오빠가 군대 간 건 찬스입니다. 새 오빠를 만날 찬스가 아니고요. 오빠를 좋아했는지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를 확인할 찬스입니다. 좋아하는 거랑 좋아 보이는 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좋아하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요. 좋아 보이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빠를 기다릴 그 대가를 감정으로나 의지로나 지불할 가치를 느끼나요? 그러면 여학생은 그 오빠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를 기다릴 감정도 의지도 없다면 그 오빠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학생은 어떤 것 같나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A4 용지에 깨끗하게 끝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우리 여학생이 좋아 보이는 오빠 말고 좋아하는 오빠를 만나세요. 당신이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를 의지로나 감정으로나 느끼는 그 사람을 만나세요. 그 남자를 위해서요? 아니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힘든 게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길인지, 아니야, 힘들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걸 구분하는 거죠. 나중에 후회되는 건 그거 같아요. 아유, 내가 그거 견딜 걸, 그거 할 걸. 시간만 다 지나버렸네. 전 최근에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PT 선생님한테 PT 계속 안 받은 거. 비싸다. 어차피 기술은 다 한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도 많아요. 지금 새로 이사해가지고 거기 체육관 다니는데 그 선생님들 보면은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신뢰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유가 계속 생겨요. 아니 뭐 자기들 몸도 안 좋은데 무슨 운동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저 혼자 해요. 효과가 몇 프로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핑계가 생겨요. 전에 선생님하고 할 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러닝 20분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거 러닝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마스크 썼으니까 5분만 하자. 이게 아마 효과 3배일 거야. 또 이렇게 전에 선생님 이거 할 때는 12개 하세요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6개월은 체력만 키워놓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자. 계속 뭐를 대요? 계속 내 자신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난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조금 이따 할 거야. 삼춘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를 소개시킨 책이 있어요. 작자는 누구냐면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아세요? 그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 그래서 삼춘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 워무드에게 인간은 이렇게 속여라.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왜요? 오늘 다음이 뭐예요? 근데 내일 우리가 가면 내일은 뭐가 돼요? 오늘.
인간에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계획을 하게 하고 도와주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할 수 없단다. 인간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속이는 거란다. 너는 지혜가 없으니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인간은 고통을 받으면 신을 찾게 돼 있어. 그러니 인간은 도와주고 그들을 속이렴. 내일 하게 희망을 주렴. 삶에 내일은 없다니까요. 삶은 나중도 없어요. 나중 거기에 가면 나중 거기는 뭐가 돼요? 지금 여기 now and here. 인간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한 거예요. PT를. 비싸다. 내가 이미 기술 다 알고 왔다. 근데 시간은 다 지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 PT 선생님한테 할 때는 몸 진짜 빨리 좋아졌는데 그때 막 완전 장난. 지금 장난이고 그때 막 장난. 때 맨날 낫냉구만 입고 막 그땐 BYC 입어도 돌체앤가바나 같았다고. 지금은 돌체앤가바나 입어도 트라이 같아요. 그때 PT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PT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의지를 준다는 뜻이에요. 감정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라고요? 의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감정 중심적 삶이 진실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진짜 감정에 반응하잖아. 나 완전 나 감정녀야. 나는 나 감정 안 오면 안 해. 또 감정 오면 또 난 또 못할 수는 없지.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나 마음만 먹으면 운동 바로 해버려. 마음이 7년 동안 안 먹어져요. 마음 먹으면 바로 하죠. 바로 해. 근데 마음이 안 먹어지는데요. 그냥 세월만 가고 있는데요. 지금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하는 거고, 좋은 의지를 잡으려면 좋은 지식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나 따뜻한 에너지, 지혜, 그게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가야 할 길이라면 감정보다는 의지를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의지는 지식의 근거에서 생깁니다. 이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구조를 알고 싶은 호기심인 것 같아요. 삶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지? 그걸 난 좀 알고 싶어. 어차피 세상은 그 구조의 운영체계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는 의지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정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거든요.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그러면 생기지 않는 건 힘과 아름다움.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과 제가 힘과 아름다움이 없어도 우리는 나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통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말하기, 이것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낳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우리의 부모나 때로는 우리의 선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김창옥의 강연이 레스토랑에서 김창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식재료를 가져오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욱의 소통 스피치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바실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